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 네, 강림의 임민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장이 한 정오 기점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좀 만회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을 좀 보니까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거칠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 소량 매수세는 들어왔으나 아직 그래도 매도의 흐름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그래서 개인들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2,700억 원가량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좀 사들였는데요.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그에 대한 도움을 오늘 상한가 2부에서 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2부 내일장 공략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도 오늘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섹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도 잠깐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상한가 2부 시작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공개가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38% 수익률로 여전히 1위 달려가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2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3위 백인현 매니저가 또 다른 종목을 올려놨네요. 심택이 9.37%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 김병진 매니저의 네오위즈 10.42%로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1위 백인현 매니저의 딥노이드도 현재 초반 6월 수익률 대결 초반에서 최고의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8.82%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트 내에 있는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규수 매니저의 나무가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 터치하고 바로 포트에서 아웃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화천기계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총수익률 마이너스 10% 보여주고 있고요. 새롭게 편입됐죠. 대창단조도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 중공업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2위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총수익률 2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페스아크는 보합권에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0.98%, 어제 편입했었던 이 라운텍도 1.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8% 수익률로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심택 관련해서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현재 10%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심택 9%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매니저들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 모두 펼쳐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내일장 공략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 공략주 리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지금 계단식 상승을 지금 해오고 계시는데 일단 초반 페이스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 달 1위가 딱 현재 맞아요. 1위를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3, 그러니까요. 2, 1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LX 인터내셔널과 화천기계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리뷰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나리아와는 문제 이제 어제 손절매 처리됐는데 다음 주부터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간담회 참고를 하시고요. 자, LX 인터내셔널은 금년에 수익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급등을 하고 한 다음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좀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딱 보니까 11일선을 딱 터치
실질하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선 마이너스 여러분 잘 공략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선하는 기업들은 약간 조정이 들어올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는 6월 13일 날 급등 이후에 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이 또 다음 주에 있을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재건 관련 수혜주.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가 자동차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한다 그러는데 그 회사들이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또 부품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수혜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횡보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후에 횡보를 잘 하고 있는데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앞에 있는 5,300으로 뚫으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때 잘 공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달에는 좀 열심히 노력해서 1위를 탈환해야 되는 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화이팅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천기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볼 텐데요. 현재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에는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심택이 오늘 장에서 10%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역시 지금 입가에 미소가 보입니다. 심택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심택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과거 반도체 업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판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재, 장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비 관련 종목들은 많이 움직이고 소재 관련 종목들도 일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기판 관련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심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 심택은 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도 원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 만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11%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 35,000원까지 일단 홀딩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여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2차 목표가 설정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35,000원 목표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유입된다라면 목표가 상향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심택까지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볼 텐데 매니저님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서희 매니저님, 힌트 먼저 주시죠. 네, 힌트는요.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2배 이상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에 네. 대한 수혜주입니다. 알겠습니다. HBM 2배 생산 수혜주.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저는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이제 다크호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재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HBM 2배 생산 수혜주라고 주서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이 2배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서희 매니저님? 기존에 이제 연초죠. 연초에 보면 이제 생산 능력을 얼마까지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생산 능력 발표한 내용을 2배로 늘리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동안 너무 이제 한 2달 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간만 봤던 종목인데 드디어 오늘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바로 소개해드리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궁정의 오사티에 이제 그 본딩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할 수 없이 일본의 도레이를 쓰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의 본딩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당연히 HBM 관련해가지고 2배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기계도 설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그 본딩 작업을 하는 이 기계가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한미반도체 실적이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 반도체 관련해서 소구장주들이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지금 DDR5를 그리고 뭐 HBM4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까지. 그래서 네. HBM4, HBM3를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HBM4를 생산하려는 삼성전자의 관련 수혜주인데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한미 반도체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습니다. 오늘 급등을 해서 내일 정도에 약간 눌러주면 한 매수 가격은 28,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라인은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자두님께서도 채팅창에 한미 무서워서 매수 못할 듯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 또 신고가 라인 오늘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걸 뚫고 그 기세를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내일도 반도체 시장이 일단 좋아야겠네요. 반도체 시황은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 4분기 때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HBM3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4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DDR5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DDR 쪽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 반도체 쪽은 소부장 쪽은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부터 HBM 그리고 DDR5 등이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한미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들어봐야겠죠. 내일장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딥노이드 가지고 왔고요. 한 줄 소개해서 제가 의료용 AI 관련 종목 중에서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루닛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는 생각보다 JLK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약간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다라고 관점에서 제가 다크호스라는 표현을 했고요. 네. 사실 딥노이드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죠? 사실 상한가 1부에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죠? 네네,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딥노이드를 지난번에도 같은 날에 소개를 하고 같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네. 오늘 또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딥노이드는 의료용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지금 글로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46%가 성장할 전망인데 지금 딥노이드가 해당하는 의료 영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평균 58.1%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상 판독 솔루션 부분에서 시작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허가 건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의료용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용 쪽으로도 지금 딥노이드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내 5개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인공지능으로 자동 판독 시스템을 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제조업 쪽으로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 쪽에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딥노이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4거래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1,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 전략도 혹시 조기준 매니저와 같은가요? 손절가 빼고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매니저님이 손절가 더 길게 잡으신 거예요? 짧게 잡으신 거예요? 조금 더 짧게 잡았습니다. 아, 예, 만약에 알겠습니다. 네, 100원 짧게 잡았는데 네.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를 조금 더 낮출 의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호스까지 설명을 해줬고 한 번 또 수익을 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타이밍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딥노이드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 두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줄 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줄 서는 종목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방향성 잡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줄 서는 종목이 아니고 줄 서는 섹터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관한 탑픽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네,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지금 접근을 해보면 용이할지 살펴볼 텐데요.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산업별 기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가 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 반도체 AI 반도체 수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표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반도체가 이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AI 반도체 수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단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탑픽들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또 K-팝 걸그룹 전성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죠.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살펴봐도 좋을지까지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방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로봇과 AI, 과연 오늘 매니저들이 가지고 왔던 섹터가 이 안에도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탑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정말 좋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 아나운서 기상캐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산업별 예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방송 3사에 나오는 유명한 기상캐스터님처럼 너무 잘 안내해줘갖고 거기 때문에 내용이 오히려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내일 날씨는 비는 네.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줄 서는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좀 섹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좀 3위부터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만나보러 가시죠. 네, 수익 기대가 되는 섹터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는 조선을 가지고 왔네요. 네. 조선 기자재 나와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값 하는 조선일 매니저님, 먼저 조선 기자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의 흐름은 사실 오늘도 좋았습니다. 이게 경기 회복 시그널과 좀 무관하게 시클리컬 섹터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되게 잘 움직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원래 경기 선행하는 것보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배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업 갖고 제가 갔는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배로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더 빠르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좀 더 빠르고 조선 기자재라고 딱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대형 조선주보다 기자재 쪽 이쪽이 더 일단 전망은 더 좋은가요? 원래 이제 기자재까지 붙이긴 했는데 사실 조선업종을 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16년 만에 찾아온 조선 사이클이 지금 눈에 띕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니까 네이버 밴드로 빨리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이 굉장히 2년 전부터 지금 좋아지고 있죠. 바닥을 찍고 조선 섹터의 합산을 보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 좀 하락한 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여러분들 아웃퍼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면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다른 섹터, 이 같은 섹터에 있는 세 개보다 더 세다 보니 많다 보니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하락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산업이 다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전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감에 거기다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3, 4분기 때부터 숫자가 찍힙니다.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특히 조선업 종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23년에는 조선 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사이클의 태동기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종들이 말씀드린 2년 전에는 계약 체결을 하면서 관련 이슈로 기대감으로 갔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무려 지금 11만 원까지 거의 한
4배,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서 숫자가 플러스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2년 전부터 그때 코로나 사태였죠.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이 운송하는 해운업들이 조선사에다가 배를 수출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적자랐었죠. 2, 4분기 때까지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PC선 같은 경우에 발주가 언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건네줘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인도한다고 그러죠. 이제 인도를 한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 4분기 때까지는 적자인데 네.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조선업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로 찍히면 당연히 조선업에 그러니까 조선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자재 회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 2, 3년 이상은 충분히 큰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 종목들, 기자재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업종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3년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는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인력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좋은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인력난 문제 때문에 혹시 발목이 잡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인력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는 그런 이슈가 있긴 했어요. 맞아요. 한 예. 5년 정도 되신 분이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막 그런 맞습니다.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태동을 한 지가 좀 됐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 로봇 그런 회사들은 배를 용접할 수 있는 용접 로봇을 벌써 이미 다 만들어서 상용화시키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용접이나 아니면 인력을 구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용접하는 로봇들이 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로봇과 조선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조선 기자재에서 탑픽 종목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계속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실적이 3, 4분기 때부터 2, 4분기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를 인도하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감소해서 실적이 플러스가 안 됐는데 3분기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2024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되니까 믿고 한번 천천히 마이너스 될 때마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에서 탑픽은 현대 미포조선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3위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이에 BTS 지민이 라이브를 켰다고 합니다. 근데 동접자 수가 한 15분 전에 400만 명을 돌파했고 좋아요는 또 6천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몇 배예요?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반기에 새로운 소식이 또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잠깐 주춤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호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사인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하이브, SM의 실적이 그쵸. 1분기 굉장히 좋았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공약주로도 소개해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의 베이비 몬스터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제 TV에 출연하면서 이제 콘서트 매출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제 MD 매출이 본격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 티셔츠나 응원봉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MD 매출 같은 경우에는 JYP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MD보다는 콘서트 매출이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팬과 아티스트 간의 이제 커뮤니티 할 수 네. 있는 그 플랫폼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DOU 버블이랑 위버스가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도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회원들의 이제 구독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수익 모델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체크사항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중국 한한령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맞아요. 국내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취소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배우들이 중국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과의 한한령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지금 또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일단 한한령 자체가 우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발목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네.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 더 좋을 거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YG 엔터테인먼트의 하반기 베이비몬스터 이 부분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JYP 엔터가 제일 좋은데 차트상 들어가기 너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JYP 엔터는 조선의 매니저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려도 좋다. 그리고 새롭게 미국에서 맞아요. 데뷔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 걸그룹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JYP 그리고 다른 종목들 현재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모두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일단 저는 고점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 탑픽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제 탑픽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나 이제 그 트와이스 같은 이제 기존의 기성 그 걸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이 주력 이제 매출처라면 YG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주력으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면 될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GD와 계약 종료 이슈 때문에 그쵸.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JYP 빼고 다른 뭐 이제 엔터 종목들을 매수해보자 했을 때 JYP가 예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대장주가 끌어주면 밑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JYP가 올라주면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도 상승한다라고 보면 되고 예를 들면 테슬라가 급등하게 되면 그쵸.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오르듯이 JYP가 끌어주면 우리 엔터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 엔터 섹터 내에서 선행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탑픽 종목을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으신가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가지고 왔고요. 어떤 네. 종목이죠? YG 플러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아, YG YG의 플러스요? 네, YG 플러스는 YG 엔터와 하이브의 국내외 음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가 매출이 잘 나온다라면 YG 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가 YG 플러스는 자회사가 YG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하반기 베이비몬스터가 출시된다라면 YG 플러스가 음반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3위, 이제 3위에 있는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2위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에는 어떤 섹터가 나올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모두 2위에는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매니저님, 예. 지금 어제 트렌드포스 따르면은 이제 3분기부터 디램하고 낸드 계약 가격을 인상 추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한 2년 만에 나온 호재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보면 저는 바로 더 이상 볼 게 없는데 무조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를 보면. 그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게 반도체 가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계속 내리고 있다가 맞아요. 올렸던 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큰 호재인데 지금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작년 4분기하고 1, 4분기 때 반도체 관련 종목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작년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소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 여부를 파악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2, 3년 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셀 기업인 메이저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HBM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DDR5도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신규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메이저는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새로 구입해서 사야 되는데 오히려 소부장 업체들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메이저 쪽은
투자 여부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거, 매출과 영업이익하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그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형님들의 설비 투자가 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반도체 일단 디램하고 낸드 가격 올린다고는 하는데 더 확인할 게 남았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텐데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은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 리오프닝 이후에 생각보다 소비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이고 바로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인데요. 중국 쪽이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제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는데요. 미국, 한국, 유럽 다 늘었는데 중국만 감소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 쪽이 본격적으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국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조선일 매니저님, 소부장이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소부장이 잘 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슈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이저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때부터 새로 나오는 메모리에 대해서 투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그쪽 이로 드릴 건데, 지난 한 2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DDR이나 HBM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 기종의 기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부장 모든 장비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좋지만 3분기 때부터는 제가 보기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모두에게 기대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탈 만큼 반도체가 현재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아니신 걸로. 네. 그럼 2차 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백인현 매니저님? 2차 전지가 더 좋고요. 2차 전지가 더 좋은데 두 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제 최근에 이제 무방에서도 소개해드리지만 순환매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개 중에서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순환매를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2차 전지고요.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또 미리 이렇게 또 스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1위는 이따 보고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얘기를 마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라는 섹터 안에 뭐 소부장도 들어있고 기판도 들어있고 정말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대세는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 AI가 묻어있는 반도체가 가장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기판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이미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을 한번 줬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러 번 사이클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는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원래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이후에는 기판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심택을 추천했던 이유도 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DDR5나 기판 관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DDR5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기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선일 매니저님께서도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게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3분기에 실적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면 좀 늦을까요? 3분기 실적을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오. 아시겠습니다만 2, 4분기 때부터 지금 실적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6월달 2, 4분기 실적을 이제 7월에 발표를 하겠지만 2분기 실적부터 지금 1분기 때까지 바닥 찍고 2, 4분기 때부터 소부장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나할 것 없이 관련 종목도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또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네.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 들을 건데 조선일 매니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좋아요. 네. 거의 이제 12만 원도
뚫을 기세인 것 같은데 지금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간 편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걸 지금 올라가는 시세 분출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 아직 다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에서는 뭐 어떤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나 챗GPT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HBM3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3만 원까지 직전 고점이 13만 원이었죠. 13만 5천 원이었는데 지난 2022년 초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거기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원대 가격대에서 이 자리를 뚫고 강하게 양봉으로 돌출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13만 5천 원 가격대를 여러분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의 반도체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이에요? 탑픽은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대덕전자입니다. 왜냐하면 FCBGA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FCBGA 같은 경우는 뭐 AI, 챗GPT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AI, 챗GPT에 들어가는 것들 서버 같은 경우 꼭 써야 되는데 네. 이 FCBGA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대덕전자가 아주 잘 만들고 있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3년 이상 이쪽에 그러니까 뭐 AI, 챗GPT, 뭐 서버 당연히 3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뭐 구축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매출이 3년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차트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동안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맞아요. 오늘 29,300원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추세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만 조정할 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직전 고점이었던 2022년 5월 30일 34,000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이상 충분히 FCBGA의 이슈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I, 챗GPT 그리고 서버인데 이런 것들 앞으로 매출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대덕전자가 이틀 전 조선일 매니저 줄선 종목 반도체 섹터에서 1위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 뭐 투자 참고하셨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반도체의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성 DS고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일단 반도체 리드 프레임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기판 관련 종목들 실적을 찍어봐도 해성 DS만큼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기판 중에서도 이제 전장용 기판 쪽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장용 기판, 뭐 카메라, 뭐 이쪽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해성 DS는 당연히 실적이 다른 기판 업체들보다는 좋았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35.8%인데 전체 매출에서 최근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업황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하니까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 줄 서는 섹터입니다. 오늘 1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에는 이미 힌트가 많이 공개된 것 같지만 네. 역시나 1위에는 2차 전지가 나왔습니다. 야, 조선 매니저님 어제 네. 나왔던 이 악재, 뭐 네. 고션, 중국 이슈 이쪽은 뭐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단계가 하루 만에 된 건지 더군다나 이건 어제 나온 이슈가 아니고 뭐 3월 2달 전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3월 달에 원래 이제 고션이 중국계 기업인데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IRA를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맞아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3월 달에 고션 측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결정이 났는데 고션 같은 경우에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일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독일의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기업이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가능하다. 거기다가 가장 주의했던 게
2,500개에서 3,000개가 넘는 일자리,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3,000개 일자리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오픈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에코프로부터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네. 그 때문에 코스닥이 완전히 그냥 어제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LFP 배터리입니다. 3원 개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어제 끝났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2차 전지들이. 근데 2차 전지 쪽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셨다면 지금이 제가 보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막 급락할 때 100년 매니저님 뭐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을 담았던 분들은 오늘 하루 그냥 위너가 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 막 있잖아요. 뭐 LNF 같은 종목들. 네. 이 종목은 아직 기회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면 사실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LNF나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만 종목들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적을 찍어보면 이제 향후에는 다른 양극재보다는 LNF가 조금 더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뭐 계속 2차 전지를 두고 나오는 얘기긴 해요. 이 고평가 이야기는 지금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인 거예요? 사실 고평가 논란은 제일 어려워요. 뭐 사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나온 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도 리포트를 냈던 이유가 2027년도에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8달러다라는 관점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화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40달러 후반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킬로그램당 2027년도에 8달러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2차전지 소재나 장비 관련 종목들은 수주 받아놓고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근데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관련 종목들 탑픽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희 매니저님, 2차전지 내에서 탑픽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가 이제 서기라이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기라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대에서 가셔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라고 하는데 2차 전지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투비나 투비라고 제가 써놨는데 2005년도에도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먹었다고 그러죠. 야, 디자인이 삼성전자가 저 구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내고 나서 아내하고 자녀들 빼고 모두 바꾸라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산업의 시작으로 2차 전지가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요. 테슬라가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회사는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 전력회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자료를 쭉 지금 제가 올려드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에너지 매출액이 많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ESS 설치량도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테슬라는 이미 에너지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 2차 전지가 전체의 에너지 쓰는 거에 50%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여러분들 에너지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크게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고 특히 성일하이텍은 원자재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 탑픽은 성일하이텍이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왜 전지 사업이지, 왜 전력 사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양극재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올렸다면 최근에 이제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첨가물을 추가해가지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사용됐던 도전제는 카본 블랙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제는 카본 블랙으로는 실리콘 음극재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NT 파우더를 통해서 도전제를 만드는데요. 어허. 바로 그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가 제이오고요.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상장 기업 중에서는 LG화학과 제이오 두 기업이 있는데 LG화학은 자체적인 밸류체인으로 소화를 시키고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게 CNT 파우더를 공급하기 때문에 제이오는 다른 소재들보다는 확실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이오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기간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간 12만 주, 13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7, 80억 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제이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안 봤던 종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뭔가 또 얻은 기분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줄선 종목, 줄선 섹터로 한번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여러분 들어오시면 조선일 치고 들어오시면 오늘 내용도 지금 많이 올려놨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 공개 방송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틀 동안 상한가를 났죠. 이번 주. 그리고 너무 올라가서 수요일날 거래 정지당하고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무려 770%를 넘었죠. 그게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4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한미 방문할 때, 대통령이 방문할 때 수혜줍니다. 그 종목이고요. 그 외의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다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공개 방송이 3시 40분에 있습니다. 3시 40분에 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오늘 못다 드렸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40분 MBN 골드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네이버 밴드에는 새벽 한 4시에서 한 6시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코멘트까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네이버 밴드도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